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707명으로 12일 만에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유흥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차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직계가족 모임 제한에서 제외하고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1,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월부터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인원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12세 이상에게 높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음 달 긴급 사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7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U 정상들은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유럽 여행 자유화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오늘 밤 18분가량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1년 중 가장 큰 달이 슈퍼문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난 14일 747명을 기록한 이후 12일 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07명 추가돼 누적 13만 7,6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8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63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4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15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8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2만 7,582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3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7만 7,472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394만 2,775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9만 1,598명이 추가돼 누적 194만 5,2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때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종을 완료하면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한됩니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 기준을 전면 재조정한다며 집단 면역이 달성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로 6월 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회 접종을 마치신 분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한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에는 흔히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어디가 터널 끝인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지난 한 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직격탄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해마다 증가하던 수출 기업 수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감소한 수출액과 수입액이 또 모두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5.5% 감소했고 수입액은 4,600억 달러로 7.2% 줄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액 감소는 2년째입니다. 수출의 경우 대기업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기업 수출액은 3,225억 달러로 평균 감소보다 높은 7.3%나 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무역 집중도가 커졌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5.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대 무역 집중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작년에 반도체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97%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준대는 신규 수출 중소기업의 진입이 전년 대비 0.6%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개선 추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는 88로 4월과 같았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BSI는 3월과 4월 2달 연속 올랐지만 이번 달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들어 BSI가 정체를 보인 것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강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직원 수가 10,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직원 수가 공개된 309곳의 올해 1분기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수는 120만 3천여 명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9천여 명, 0.8%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에 맞은 유통업종의 정규직 직원 수는 7천여 명, 7.6% 줄어서 감소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고용 형태도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 수는 113만 1천여 명으로 1만 1천여 명, 1%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7만여 명에서 7만 2천여 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시내 관광 호텔이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관광 숙박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서울 관광 호텔은 331개로 1년 전보다 2개 줄었습니다. 서울 관광 호텔 감소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5성급 관광 호텔은 1개 줄었고 4성급 6개, 3성급 14개, 2성급은 7개 감소했습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제회의나 미팅 등 비즈니스 수요가 사라지면서 일부 특급 호텔 외에는 버티기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 업무가 폭증한 콜센터 직원 대부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15년 차 콜센터 상담사인 박지영 씨.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래 업무인 건강보험 상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접종 민원 접수까지 함께 맡았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해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항의 전화를 받을 때면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고객한테 30분을 시달렸어요. 안 끊고 전화를. 고객센터에 30분 정말 큰 시간이거든요. 남 앞에서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날 진짜 끊고 나서 다음 걸 당연히 대기를 할 수가 없었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달에는 자궁 출혈 증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지 못하고 연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쉬고 복귀하고 나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이 그냥 쭈르륵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날은 잠들 때까지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콜센터 직원 5년 차인 이한솔 씨도 비대면 상담이 폭증하면서 하루에 5분도 쉬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올해 초엔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해도 임신 상태는 그게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유산을 하게 됐죠.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는 콜센터 직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 가운데 35%는 하루에 10분도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85% 이상이 욕설을, 22%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가 시급하다며 사측이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노동은 그야말로 어쨌든 최소 꼭 필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에 대해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번 최하위 어쨌든 제일 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콜센터 사업장들을 상대로 현장 감독에 나서 업무 환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나고 내륙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개기월식은 오늘 오후 6시 44분 달의 왼쪽이 가려지는 부분 월식부터 시작돼 밤 8시 9분에는 달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며 밤 8시 27분까지 약 18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날씨가 흐려서 개기월식을 보기 어렵겠지만 내륙에서는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11월에는 부분 월식이, 내년 11월에는 일반적인 개기월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12세 이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며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겨운 응원단 공연과 함께 학생들은 같이 코로나와 싸우자는 문구로 접종을 위해 나온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미국에선 이달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돼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ah, it's going to help a lot. Be able to see my friends a little bit more, and my family. So I'm excited for that. The single best place to vaccinate a child is at their local neighborhood school. Now, why is that? It's where students are every day. 화이자에 이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에서 2차례 접종자의 경우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자의 경우 예방 효과가 93%였고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미 식품의약국과 각국 규제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자를 포함하면 61% 정도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3월 12일부터 공연을 중단했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오는 9월 초부터 정상화됩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 제작진은 뉴욕주 정부,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각각 협의한 끝에 9월 2일부터 공연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 정부는 브로드웨이 공연은 9월 14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2주가량 앞당겨진 겁니다. 관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빈자리 없이 관객을 모두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 위키드와 라이언 킹, 해밀턴 등 3개 뮤지컬이 9월 14일에 공연을 재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당초 목표대로 오는 7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70% 이상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활용한 영내 여행 자유화도 7월까지는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열린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7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EU 회원국들에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까지 EU 성인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we are on track to reach our goal to have enough doses being delivered to vaccinate 70%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by the end of July. EU 정상들은 회원국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하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Citizens will now be able to use a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e wherever they travel in the European Union. The IT infrastructure is ready at EU level as of June 1st. EU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을 논의해왔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이 증명서를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들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AFP 통신은 EU 회원국들이 이 증명서를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25일 코로나19 백신 최소 1억 회분을 올해 말까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EU와 회원국이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백신 공유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세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백신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도 강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5일 어느 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고 EFE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8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하지만 전 세계 혈청학 자료를 근거로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자연 면역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감염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WHO가 각국으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증상자 20%가 중증을 경험하고 중증 환자의 약 16%가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란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는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점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련 질문을 하는 사회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어쩌면 이란 단어를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거의 확신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 나온 것을 확신한다며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비슷한 전염병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오늘도 같은 연구소에서 실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불법 개입 의혹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리 탄압 문제를 비롯해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16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국에서의 회담을 추진했던 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입니다.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첫 순방 끝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n Geneva, as you said, on June 16th. The leaders will discuss the full range of pressing issues as we seek to restor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o the U.S.-Russia relationship.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핵 확산 차단 등이 의제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 나발리에 대한 탄압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러시아에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President will also raise Ukraine, underscoring America's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he will also plan to raise Belarus and convey our grave concerns as he has now done publicly. 이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도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의 최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이 의제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Whether it is dealing with COVID-19 and the pandemic, combating climate change, dealing with the nuclear programs in Iran and North Korea, Afghanistan, there are many areas of intersecting interests.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돌파구보다는 관계 개선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공중보건이 최우선 요소라면서도 미국 선수단의 파견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올림픽 참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올림픽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준비하면서 따져보는 세심한 고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들이 올림픽 주최 계획을 세울 때 공중보건이 핵심적 우선순위로 남아있음을 강조해왔다며 대통령은 미국의 선수단에 자랑스럽게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타이완 프로야구 리그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도쿄올림픽 세계 예선에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 세계 예선전은 타이완, 타이중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타이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멕시코로 옮겨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예선전에는 미주 예선 2, 3위 팀과 타이완과 호주, 네덜란드 등 6개 나라가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기권하고 타이완까지 출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전국은 4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저녁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 시야가 탁 트인 동남쪽 하늘을 보시면 붉은 슈퍼 블러드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기식 동안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의 산란 때문인데요.
오늘 8시 9분에 하늘에 나타나게 될 신비로운 과학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